네, 윤 대통령이 이제 그 구치소에서 본격적인 수감 생활을 시작을 했는데요. 어쩔 수 없이 이제 수용자복을 입고 머그샷도 찍었습니다. 그리고 3.6평짜리 독방에 수감이 됩니다. 3.6평짜리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12.3 겸소포에 따른 내란 우두머리 이걸로 지금 구속이 됐죠.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독거피의실 대기실에서 머물다가 이제 구속영장이 발부됐으니까 수용동 독방에 수감이 됐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이후부터 구속 피의자 미결수 신분으로 정식 입소 절차를 밟았습니다. 먼저 수임 번호가 부여됐고요. 여기 번호. 반입 금지 물품 여부를 확인하는 이른바 알몸 검사를 받았습니다. 정밀 신체 검사라고 하는 거죠. 이 과정에서 체포 때부터 정장과 셔츠를 벗고 혼방 재질의 국방색 수용자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이후 윤 대통령은 본인에게 발부된 수용자 번호를 달고 머그샷, 상반신 사진 이걸 촬영을 했고 지문 채취 등 나머지 신체 검사를 마친 뒤에 수용동 독방 수감실로 이동을 했습니다. 법무 관계자는 다른 구속 피의자들과 같은 생활 환경에서 특별한 예우 없이 진행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윤 대통령이 또 그 안에서 하는 절차는 그대로 또 따르니까 따라줘야죠. 따라주는 겁니다. 윤 대통령은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영장 집행으로 서울구치소에 입소를 했지만 15일에 입소를 했죠. 당시는 구속영장이 발부되기 직전이기 때문에 간이 입수 절차에 따라서 별도의 신체검사나 사진 촬영 같은 것은 하지 않았습니다. 입고 있던 정장 역시 그대로 입고 조사를 받았습니다. 18일 서울서부지법원에서 열린 영장 실질 심사에도 정장을 입고 출석을 했었죠. 그런데 윤 대통령이 수감된 이 독방을 보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수감됐던 곳과 비슷한 규모인데요. 약 3.63평입니다. 3.63평. 관물대가 있고 싱크대, TV 등을 갖춘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법무부는 현직 대통령 신부님을 감안해서 샤워, 운동 이런 것들을 다른 수용자들과는 겹치지 않게 조율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 경호처법에 따라 경호처의 경우는 계속되지만 경호원들은 윤 대통령과 분리된 구치소 사무청사 3층에서 따로 대기를 합니다. 윤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 최초로 구속 수감되면서 수감 생활을 경험한 전 전직 대통령은 5명이 됐습니다. 1995년 11월 16일 뇌물 혐의로 구속 수감된 노태우를 시작으로 전두환, 그 다음에 또 박근혜, 이명박 대통령이 이어서 지금 5번째로 구속 수감이 되는 건데요. 자, 아이러니한 것은 말이죠. 노무현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 바람에 구속이 안 됐고요. 그 다음에 김대중은 구속이 안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재인인데 여기가 지금 사실은 빨리 수사를 했더라면 100% 구속인데 지금 여기가 구속이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여기 뇌물죄를 수사하던 전주지검에서 말이죠. 그 부장검사가 옷을 벗는 등 수사가 지금 난항에 지금 빠졌습니다. 참 이게 윤 대통령이 정말 모질지 못한 것인지 아니면 모진 것인지를 좀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보면 바보 같다라고도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아니 대통령 권력이라는 것이 얼마든지 문재인이라든지 적폐를 청산할 수 있는데 그런 때 자기 사람 딱 심어놓고 검찰총장 같은 사람들 그런 다음에 정광석처럼 그때 하듯이 특검 하듯이 아니 보수 인사에 대해서는 그렇게 특검을 갖다 정광석처럼 잘했는데 왜 대통령이 되니까 한동훈이라는 사람을 법무부 장관을 시키질 않나, 이원석이를 검찰총장을 시키질 않나, 왜 그런 모습을 보였을까?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합니다. 도대체 할 마음이 있었던 것인지 없었던 것인지 지금에 와가지고는 근데 문재인의 지금 뇌물을 수사한다고 하는 게 그게 사실인지 그게 진정인지 쇼하는 건지 사실은 윤 대통령에 대해서 이 문재인 적폐 수사 의지에 많은 의구심을 갖고 있는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참 나이브한 게 권력이라는 게 내가 봐준다 해서 그 사람이 봐줍니까? 권력이라는 것이 내가 저 사람을 갖다가 봐주고 그렇게까지 모질게 뭐하러 해. 그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그쪽도 나를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죠. 그것이 정말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하고도 하고 또 상당히 정말 아쉬운 점이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결국은 이렇게 이제 감옥에 가게 된 것이 그런 어떤 전 정권 적폐청산 이런 데보다는 이 대한민국의 미래 같은 걸 걱정하느냐고 이 반체제
이 독재, 지금 이재명이죠, 사실은. 여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아마 이제 현재의 여러 가지 대한민국 상황 중에서 가장 이제 그 걱정되는 것이 부정선거였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반국가 세력의 준동, 예를 들어서 뭐 반국가 준동 세력의 준동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재명 세력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와 연관된 어떤 또 세력들. 그다음에 이제 또 주권 침탈 세력. 이 주권 침탈 세력은 중국이에요. 이 중국이 지금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나라 주권을 침탈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기술을 빼가는 것도 아주 적나라하게 빼가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삼성전자 같은 데서 반도체 기술 빼가는 거 있죠. 여기에 쟤들이 완전히 그냥 목숨 걸었어요. 우리나라 자동차 기술가 빼가는 것도 있잖아요. 완전히 목숨 걸었어요. 그러니까 지들이 돈 들여가지고 개발하려면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피땀 흘려서 개발한 이 기술을 간첩질로, 해킹질로 그냥 순식간에 빼가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나라 삼성전자면 삼성전자의 임원이라든지 기술을 담당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을 매수를 해요. 큰 돈을 줘가지고. 그래서 그 사람이 그야말로 혹할 만한 돈을, 쉽게 말하면 개발하는 데는 1조 든다 그러면 이걸 갖다 훔치는 데는 1,000억밖에 안 된다? 그러면 너 갖고 와, 1,000억 줄게.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껍데기만 남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지금 우리는 원래 기술을 가지고 중국에다 공장을 세워가지고 중국 사람들의 싼 노동력을 우리는 이용하려고 했잖아요. 근데 걔들이 우리한테 그렇게 당할 놈들이 아니야.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니들이 뭐 기술 갖고 있어? 우리는 노동력을 제공한다고? 그럼 우리만 뭐 호구되란 말이냐? 니들은 뭐 그러면 하나 팔아가지고 100원 남는데 우리는 저 10원 남고 그렇게 못해. 야, 니네 기술 우리한테 내놔. 그럼 내놓으면서 안 내놓을 거 아닙니까? 그럼 훔쳐올래? 이거예요 지금. 그 훔치는 방법은 기술적으로 해킹이 있고요. 그래서 저번에 국정원에서 우리나라 국가기관에 대해서 엄청난 해킹이 있었다. 선관위도 해킹이 있어서 조사해야 된다. 그랬던 거 아니에요. 해킹이 지금 국가기관이라든지 우리나라 어떤 대기업이라든지 이런 데 그냥 마구마구 밀려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또 해킹으로 못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적으로 접근을 해가지고서 너한테 너 얼마 줄 테니까 기술 우리한테 팔아넘겨. 그래서 지금 삼성에서만 해도 삼성전자에서만 해도 지금 기술 팔아넘기다 걸린 애들이 부지기수예요. 어떤 놈은 아예 통째로 가지고 중국으로 날라버린 놈도 있었고. 그래서 야금야금 이렇게 이제 기술이 이제 유출되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삼성이 갖고 있는 기술을 중국이 다 갖고 있어. 그러면 중국은 싼 노동력, 그 다음에 광활한 어떤 시장, 여러 가지 유리하잖아요. 그럼 걔들이 이제 세계를 지배하게 되는 거야. 바로 그런 것이 지금 주권 침탈 세력이고 우리나라를 갖다가 아주 그 경제를 망치는 세력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갖다가 그러면 제대로 우리나라가 시스템이 작동되는 가운데 막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안 되잖아요. 왜? 민주당이 간첩법 개정을 막아가지고서 중국의 저는 스파이 활동을 막을 수 없잖아요. 물론 저 경제적인 스파이는 다른 법으로 막을 수 있다고 하지만 그게 한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형법을 개정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는 거야. 자,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은 어떻게 보면은 너무 착해서 전 정권의 적폐를 깨끗하게 도려내지 못하고, 그 다음에 지금 처한 상황에서 여러 가지 이제 부정선거라든지 반국가 세력의 척결이라든지 내지는 주권 침탈 세력의 어떤 척결이라든지 이런데 몰두해 있다가 결국은 이제 계엄이라는 것으로 연결이 됐고, 근데 그 대치기를 당해가지고 지금 감옥까지 가는 이런 상황이 됐는데, 어쨌든 간에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충정, 진정, 진심 이런 것들은 알아야 되고 국민들이 또 많이 알고 있어요. 또 알려야 되고요. 하여튼 지금 윤 대통령이 3.3평 정도 되는 독방에 이제 수감이 됐습니다. 이제 체포됐을 때는 그냥 임시 시설에서 거주를 하면서 그때는 머그샷이라든가 뭐 이런 거 안 찍고 그다음에 뭐 수영복으로 갈아입지도 않고 그랬는데 이제 구속이 되면 완전히 수영복으로 갈아입고 또 뭐 수영번호도 받고 머그샷도 찍고 하여튼 뭐 신체 검사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혼자 지내는 독방에 수감이 되고 참 어려울 거예요. 어떤 때는 참 내가 왜 여기 와 있지? 내가 뭘 어떻게 했지? 대통령이 그런 말을 했잖아요. 계엄을 하고 나서 그때서야 비로소 내가 대통령인 것을 실감했다. 그만큼 이제 바쁘게 지내고 하다 보니까 정말 고3처럼 지내다 보니까 내가 대통령이라는 사실을 잘 느끼지 못했었는데
그리고 나서야 실감했다.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이제 또 독방에 홀로 있는 대통령께서 어떤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나라를 생각하고 이 국민을 생각한다면 아마 계속해서 그 안에서도 멈추지 않고 전진할 겁니다. 건강을 빌어드립시다. 파이팅 빌어드립시다. 우리도 같이 파이팅하고. 렛츠고 파이팅.